자, 지금부터 최초의 4분 생명을 구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보신 분? 네, 상당히 많죠, 그죠? 아마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마도 TV에서도 많이 봤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오늘 상당히 괜찮을 거고, 그리고 또 받아보신 분들도 오늘 그 원리라든지 실제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4분 생명을 구한다. 제목 자체가 바로 급성심전지가 왔을 때 4분 이내에 바로 심폐소생술, 즉 가슴 압박술을 해줘야 뇌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최초의 4분 생명을 구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자, 응급처치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응급처치를 잘하고 안 하고 차이가 바로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고통도 경감시켜 줄 수 있고, 회복기간도 단축시켜 주면서 또한 여기에서 어려움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게 우리 응급처치의 중요성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어때요? 정말 빨리 잘 해줘야지 생명을 놓치지 않고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그 현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빨리 119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만약에 전기에 대한 부분이면 빨리 콘센트를 뽑아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처럼 그 현장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자, 거기에서 또 긴급하게 또 처치를 해줘야 될 상황이면 119에 신고를 하셔서, 그죠? 자, 그리고 나서 119에는 예전과 다르게 혹시나 최근에 119 전화해 보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살면서 나는 119에 전화 한 번도 안 했다.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위급할 때 여러분들 119 생각날 것 같아요? 안 나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계속 세뇌는 되어 있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하시게 되면 예전과 다르게 지금 뭐예요? 휴대폰으로 거의가 전화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도 통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119에서요, 위급한 상황에 딱 들어보고, 자, 그 자리에서 바로 초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주 생명이 위태롭겠다 싶으면요, 영상으로 전환을 시켜서 현장을 보여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때 맞는 우리 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지금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원 버튼을 눌러서요. 응급처치 하시는 분 맞은편에서 젖가슴이 보이게 옷 좀 벗겨보실래요? 네, 지금 보신 건 한 시민과 119 상황실의 영상통화 장면입니다. 길을 가던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지나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누군가는 119와 영상통화를 하고 지시에 따라 다른 시민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급박한 순간 시민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길을 걸어가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앞으로 쓰러집니다. 저게 심전지입니다. 시민들이 모여들고 위급한 상황임을 알아챈 한 시민이 무릎을 꿇고 직접 심폐소생술에 나섭니다. 정면으로 완전 고꾸라진 상태였고 완전 상체하고 하체가 완전히 들려가지고 이렇게 꼬였던 상태였습니다. 시민 2명이 번갈아가며 응급조치를 하는 동안 또 다른 시민은 119 상황실과 화상통화를 해 구조대가 출동하기 전까지 응급조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원격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숨을 안 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피부병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입을 좀 닦아달라고 그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휴지 갖고 있는 거를 입을 좀 닦아주고 주위의 다른 시민도 손을 보탰습니다. 주위에서는 교통을 통제한다든가 구독대원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부위를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주신다든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된 지 9일 만인 오늘 오후 퇴원했습니다.
심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 타임 4분입니다. 이번 출동과 같은 경우도 초기에 그 시민의 신속한 신고와 즉각적인 통보로 환자가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내일처럼 뛰어든 시민들 덕분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119는 지금 초기에 바로 현장에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원들이 또 출발하기 전에도 먼저 이러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초등학생이 한밤중에 119에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야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어때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설명을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영상을 전환시켜서 지금 아저씨가 그림을 보여줄게. 아버지가 눕혀진 상태에서 요 그림대로 해가지고 지금 심장을 찾아가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대원이 오기 전 우리 아저씨가 출동할 테니까 출동하기 전에 아버지를 살리려면 우리 친구가 이제 친구 이름을 물었겠죠. 자 우리 친구가 지금 아버지한테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때요? 일단 아버지를 살려야 된다 하니까 대원들이 오기 전까지 그대로 시행을 했었고 이제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었고 엄마는 옆에서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힘들면 엄마하고 교대를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다른 시간 내에 구급대원들이 오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다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119 시스템들이 하고 있고요. 자, 119가 그뿐만 아닙니다. 자,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에 119 앱 깔려 있으신 분 119 신고 앱 아무도 없으시죠? 네. 자, 그거 하나 깔아두시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왜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도 있을 거고 산행을 갔을 때도 있죠. 만약에 다쳤다. 그런데 위치를 내가 설명을 못 하겠다. 그죠? 산에 갔을 때. 자, 그런 걸 미리 깔아두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이제 대원들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죠.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딱 그걸 누르고 난 뒤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위치동이나 이런 걸 다 클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문자에 여러분의 현 위치가 주소가 딱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뜨고 바로 송신이 되고요. 그러면 대원들이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는 게 119 앱 안에 들어있고요. 여기에 이제 있었던 사례가 원래 문자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비장애인들도 보세요. 진짜 심장이 통증이 와서 말이 안 나올 때가 많고요. 진짜 아프면 말도 안 나올 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여기다 문자를 했어요. 강원도에 있었던 사례고요. 글씨 보세요. 처음에 장난 문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원이 이거 살려주세요 갔다라고 해가지고 위치 전화번호를 역추적해서 그 현장에 출동을 했더니 출동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니까 아 이거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다 하고 현장 도착했더니 진짜 그렇게 발빠르게 가지 않았으면 생명을 놓쳤을 텐데 빠르게 구조 구급은 그런 사례들이 있듯이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진짜 편리한 앱들 정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편리한 우리 119 신고 앱은 안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문자뿐만 아니고 이렇게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휴대폰에 119 신고 앱 하나 정도 깔아두시면 굉장히 사용이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해요. 그 잘못 건드리 갖고, 그죠? 잘못 건드려서 법적으로 문제되면 어떻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2008년 이전에는 민사상, 형사상 부분들, 이런 민사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던 부분들을 자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나라에서 2008년 6월에 신설을 해서 2008년 12월부터 선언사마리아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에 나서면 되겠고 정말 못하겠을 때는 119가 전화를 하게 되면 119에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응급 상황에 걱정 마시고 이러한 부분에 바로 나서시라는 선한 사마리안법까지 아시고요. 이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심혈관에 문제되는 것 말고 역시 마찬가지 심전지도 심혈관에 문제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러한 부분들 그거 말고
갑자기 오는 급성 심정지. 과연 매년 한 몇 명 정도일까요? 아셔요? 네. 매년 3만여 명. 상당하죠? 자, 그러면 이 급성 심정지는 사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 협심증은 사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도 협심증이 너무 심신증 혈관이 약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30분 이상 지속되면 또 심근경색, 심장의 근육이 괴사되는 게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초기에 증세를 보여줄 때는 빠르게 병원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급성심정지는 전조 증상이 전혀 없고 어느 순간 하는 순간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심정지로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쓰러질 수 없다. 저렇게 넘어질 수 없다.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푹 꼬꾸러지죠. 예.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질 거면 어때요? 뭔가 짚게 돼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판단할 때 어떻게 저렇게 쓰러질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 바로 급성심정지로 생각하시고요. 즉각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부분들에서 문제는 뭐냐면 자, 쓰러지면 그래 가서 괜찮습니까 해보고 아무 그게 없으니까 119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해주면 되지 이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오는 급성심정지는 쓰러지고 나서요. 다는 아니에요. 아무 그게 없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때로는 움직인다든지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비정상적인 호흡과 발작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고 의식이 있다 착각하고 시간을 놓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영상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해볼 건데요. 자, 첫째, 자,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심장이 정지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심장은 하는 일은 곳곳에 혈액을 보내주는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혈액을 보내주는 일은 누가 해주냐면 동맥혈관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혈관은 다시 우리 노폐물이 들어있는 혈액을 다시 심장 쪽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반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이 부분에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출혈에 혈액 색깔이 어때요? 출혈이 있으면 빨간데 색깔이 좀 어둡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출혈은 거의가 어때요? 거의 정맥 내지는 모세혈관 출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커미 색깔이 좀 검고 붉은데 좀 검은 부분들이 바로 노폐물이 들어있는 혈액이 어디로? 정맥혈관을 통해서 심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심장에서 곳곳에 동맥혈관으로 곳곳을 보내주는 혈관은 동맥혈관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동맥혈관은 거기가 어때요? 절단 내지 그런 그렇게 완전히 뭐 일부러 동맥혈관을 내가 해서 가겠다 이런 경우 말고는 동맥혈관이 이렇게 출혈되는 경우 거의 드물죠. 동맥혈관은 거의 뿜어지듯이 나오고요. 색깔이 굉장히 선홍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소가 들어있는 이렇게 산소 들이마시죠. 이런 부분들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요 산소가 심장 쪽으로 가져서 산소가 들어있는 혈액을 동맥혈관이 구석구석이 보내주는 일을 해줘요. 다시 정맥혈관은 노폐물이 들어있는 우리 후 나오죠, 그죠? 노폐물이 들어있는 혈액을 정맥혈관이 심장 쪽으로 보내주면 우리는 요걸 가지고 왔는 거를 후 바깥으로 내뱉고 있어요. 요게 우리 전신 순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심장이 멎으면 문제는 우리 곳곳에 혈액을 보내주는 일을 못하고 있죠. 수도를 해버려요. 수도하는데 가장 먼저 타격 오는 데가 우리 뇌입니다. 네. 자, 우리 뇌는요, 실제 여기서 뇌세포 파괴 가능한 시간이 4분이라고 해요. 4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심정지가 오면은 즉각적으로 보자마자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소생률이 95%. 1분 지나서요. 4분 정도 돼서 발견을 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 소생률이 25%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자마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뇌세포가 손상되는 시간은 바로 4에서 6분 사이입니다. 자, 10분 동안 혈액이 가주지 않으면 뇌세포는 회복이 되지 않고요. 바로 뇌사.
네, 뇌사. 자, 그래서 4에서 6분 사이, 사실은 그보다 더 빨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줘야지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뇌사 상태로 해서 병원에 있으시든지 내지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심폐소생술만으로 소생한 친구인데요. 예, 대구 최근입니다. 최근. 대구 지하철 내에서 20대인데 그 자리에서 심정지가 와서 쓰러진 부분을요. 때마침 영무원이 지나가다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안 옮기고 그 자리에서 계속 하는 게 더 좋지만 또 119를 불러놓은 상황도 있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하철이 서는 시간에 바깥으로 옮겨서 다시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만으로 조금 있다가 다리가 움직이고 깨어납니다. 자, 그죠? 예. 심장이 멎어서 심정지가 온 상황인데 이렇게 심폐소생술만으로 깨어났다 해서 그냥 가시면 큰일 납니다. 병원에 가셔서 무조건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특히나 우리 이 젊은 세대는요,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 자, 심혈관에 문제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에서는 바로 이렇게 갑자기 오는 급성 심정지는 거의 부정맥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한 거고 그에 플러스 다른 심장에 대한 질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도 한몫 더하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부정맥 검사 해보신 분 없죠? 없죠? 그런데 우리 통계가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 30% 이상이 부정맥이 있다라고 나와요. 정확할까요? 아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조금 전에 20대였지만 실제로 제가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 이렇게 쓰러진 여러 가지 상황들의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 등굣길에 가서 그냥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상황도 있어요. 심정지. 그리고 부산 남중학교에서는 벌써 지금 이제 고1 됐네요.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교실에서 심정지 왔죠. 와서 다행히 학교 선생님이 심폐소생술 해줬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심장충격기 가서 하고 구급대원들이 와서 병원에 이송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 12월이었어요. 12월이다 보니까 정말 다행이었던 게 이제 겨울 방학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잘 치료를 하고 지금 다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친구는 몸에 심는 심장충격기. 몸에 심는 심장충격기. 길 가다가도 그 친구는 지릿하면 아, 내 심장이 또 멎었구나. 그런데 물어보면요. 전부 다 안 아팠는데 아픈 적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건강했어요. 소리를 거의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이렇게 갑자기 오는 급성 심정지가 매년 3만여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이 꼭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임수혁 선수를 지금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임수혁 선수가 다들 그러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못 해줘서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죠? 자, 그러면 현장에 있는 이 동료들이 자, 이때만 해도 우리 참 안타깝게도요. 부끄럽게도 2000년도인데 우리나라에 팀닥터가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자기네들이 자주 가는 간호사가 나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당시 때라도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은 받게 되어 있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제가 99년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동료들이 다 할 줄 아는데도 왜 못 해줬느냐면 조금 이따 영상을 보면은요. 임수혁 선수가 1루에서 2루 출루를 해요. 출루를 하고 장갑 벗고 탁탁 틀 때까지보다 너무 멀쩡한데 갑자기 뒤로 까당 쓰러지는데요. 쓰러지는 순간 호악 소리 듣고 전부 다 동료들이 달려가요. 달려갈 때 여러분들 임수혁 선수 배를 보세요.
배가 오르락내리락 숨쉬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다리도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심장이 정지됐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몸 상태가 안 좋다고만 생각을 하고 들것 들고 나가버려요.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줬어야 되는데. 자, 이게 바로 비정상적 호흡과 발작인데요. 자, 영상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반대가 터지자 인류에 있던 인식이 이리로 달렸다. 배 보세요. 다리도 움직이고요. 그래서 혁대 풀어주는데 배 숨 쉬고 있죠. 조여진 거 풀어주기 위해서 혁대 풀어주고 신발끈 풀어주고 들것 들고 나가고 간호사가 오는데도 어땠어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자, 잠실구장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구급차가 안에 못 들어왔고요. 예, 안타깝게도 자기네들 병원 쪽으로 가다가 간호사가 아무래도 숨 쉬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돌려가지고 전기 충격을 해서 심장만 살아났죠.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뇌는 죽어버리고요.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다음 영상을 보면요. 야, 해야 된다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요. 바로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냥 퍽 하고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이 움직여요. 등이 오르락내리락, 고개도 끄떡, 다리도 끄떡 할 겁니다.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들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마침 현장을 지나던 구급대원이 귀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훈훈한 소식, 도영학자가 전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던 남성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지 의식을 잃고 휙 쓰러집니다. 마침 길에 자, 자전거 잘 타는 매니아가 이렇게 쓰러질까요? 그냥 퍽 쓰러지죠. 넘어지는 순간을 보고 심정지 의심을 했어요. 자, 가까이 갑니다. 보세요. 등이 오르락내리락, 고개 끄떡, 다리 끄떡 상당히 많이 움직여요. 숨 쉬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바로 119 신고하라고 바로 심폐소생술 시행합니다. 자, 이분도 인공호흡 안 하죠? 여러분들 대원들도요. 현장 바깥에 나가면 인공호흡 안 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분은 정말 천만다행인 게 이렇게 구급대원이 휴무날 와이프하고 영화 보러 가다가 발작 나왔죠. 이게 제가 소방원에도 나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소방대원들도 강의시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 비정상적인 호흡과 발작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게 이렇게 교육이 안 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소방대원들한테는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알아요. 넘어지는 순간을 보고도 알고. 그래서 내가 소방대원만 이렇게 해가 될 게 아니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비정상적인 호흡과 발작으로 인해 가지고요. 생명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교육 중에 교육생들이 오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인데요. 마치고 나간 눈물을 그렁그렁 하셔요. 왜 그러냐니까 이 교육을 빨리 받았으면 내 남편 안 놓쳤을 텐데요. 움직여서 숨 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 착각을 하고 시간을 놓치고 한참 지난 후에야 119 전화했더니 이미 늦어 버렸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비정상적인 호흡과 발작도 알아차리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나를 더 볼게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춰 쓰러진 40대 주부를 마침 복귀하던 소방대원들이 살려냈습니다.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 4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상 보시죠. 전병남 기자입니다. 길가에 서 있던 한 여성 나무 토막처럼 쓰러집니다. 보세요. 그대로 넘어집니다. 40대 여성 이모 씨는 지난달 말 인천 연수구의 한 이게 심정지입니다. 급성 심정지를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이시 구조에 나선 건 화재 현장에서 복귀하던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쓰러진 지 2분 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호흡이 멎어 있었고요. 심장도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이 씨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심정지의 경우 심장이 멈춘 뒤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소생률이 95%에 달하지만 4분이 지나면 25%로 감소합니다. 최초 4분이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급성 심정지 환자는 연간 3만 명. 최초 목격자의 빠른 신고도 중요하지만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설 것을 소방당국은 당부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자, 바로 심장 네가 멎어 있으니까 내가 위에서 눌렀을 테니까 뇌에 혈액을 보내주라가 바로 심폐소생술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뇌에 혈액 보내서 뇌가 손상되지 않아야 다시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육받아 보신 분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 바로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죠? 자, 여기 어깨를 치라 그래요. 그러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해서 의식 확인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눈도 풀린 상태고 동공도 풀려 있는 상태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움직인 상태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방법이 이 어깨를 두드려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 두드려 가지고 우리는 어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이게 기본 매뉴얼입니다. 자, 의식 확인을 하고 괜찮습니까? 해서 자, 일단 이상하니까 신고를 하고 바로 가슴 압박수를 해주라라고 아마 이 기본 매뉴얼대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교육받아 보신 분들. 그죠? 자, 그러면 어깨를 치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우리가. 교수님? 최영수 교수님? 시계 때려갖고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사실 표현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맞아요. 꿈틀거리는 거 보고 의식이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바로 자, 어깨를 치는 이유가 당신이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반응으로 내가 확인할게요. 이 소리인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때로는 여쭤보면 오늘 제가 3시간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요 앞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가서 코끼 밑김 손으로 갖다 댄다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그거 매뉴얼에 없어요. 순서에 없어요. 심장학회에서. 전부 다 강사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정확하게 어깨를 두드리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반응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요. 조금 더 다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 진짜 맛있게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툭 건들면 어때요? 깨지는 못하지만 내 몸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란다든지 인상을 찌푸린다든지 내 몸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이 있죠. 이런 반응이 있으면 심장이 일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를 치는 이유는 당신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반응이 있나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소리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일단 신고를 해놓고 가슴 압박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자, 전에하고 다른 부분들이요. 예전에는 의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맞죠? 지금 이 비정상적인 호흡과 발작 이런 부분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올해 가이드라인이 바뀐 게 뭐냐면 많이 이분이 이렇게 눈도 동공도 풀리고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가슴 압박을 먼저 해보라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해줬어야 이제 많은 강사님들이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이러다가 또 잘못 또 전달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같이 해볼 건데 그럼 가슴 압박을 하려면 심장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심장은요. 예, 심장은 여러분들 주먹 쥐어서 쳐다보세요. 자, 제 심장 요만해요. 여러분들 심장, 여러분들 주먹만 해요. 아이고, 우리 재무님 손 보세요. 저하고 차이 상당히 난다, 그죠? 자, 우리 재무님 심장 요만해요.
우리 아기 심장은 아기 주먹만 해요. 자, 이해되셨죠? 그죠? 예. 요 심장은, 이 심장이란 근육은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 제가 표현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신체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지, 여러분들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 성추행하는 부분 절대 아니니까 한 번 더 양해 구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심장은요, 심장의 정확 위치는 양쪽 즉 꼭지 눕혀진 상태에서 일직선, 목과 배꼽 일직선 교차한 한 가운데 있어요. 자, 눕혀진 상태에서 양쪽 배꼽 일직선, 그죠? 목과 배꼽 일직선 교차한 여기 있어요. 실제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일부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에 성희롱, 성추행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표현 자체가 우리가 신체의 부분을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 말들이 많으니까 심장 위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방원의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양쪽 쇄골 있죠? 쇄골, 그죠? 요 쇄골에서 아래쪽으로 절반 부위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시험도 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자, 이렇게 대원이, 자, 심장을 찾아가는데 바로 양쪽 쇄골 가운데에서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 찾아가가지고 심장을 가슴 압박 해주세요라고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가요. 자, 여러분들 심장의 정확한 위치는요, 실제로 이게 99년 2000년 강의할 때 그때 가이드라인이 심장의 정확한 위치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못 찾아가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니까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양쪽 늑골, 갈비뼈 따라 가보세요. 늑골 따라 올라가서 갈비뼈 따라가니까 가운데 뭐 있어요? 명치 있어요. 그죠? 금상돌기 명치 있어요. 자, 여기 딱 손가락 딱 눌러보세요. 누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죠? 요 아픈 손에 딱 손이 되고요. 그 손 바로 바짝 붙여가지고 옆에 손으로 두 마디를 딱 해줘요. 위쪽으로. 자, 그리고 아래쪽에 명치대에 있는 손을 딱 떼서 그 위에, 여기가 심장 위치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심장 위치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전에는 가이드라인에도 교육을 시킬 때 강사들한테, 자, 갈비뼈 따라 올라가서, 자, 늑골 따라 올라가서 여기에 금상돌기 명치 중지되고 손 찾아가세요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니까 또 쓰러지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야윈 사람보다는 살집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 자, 지명치 찾기도 어려운데, 예. 너무 명치 찾으니까 안 쉽다, 그죠? 자, 그래서 심장학회에서 연구한 결과, 여기에서 여기 두 마디니까 눕혀진 상태에서 양쪽 가슴 가운데구나.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쉽게 찾아가면 되고요. 지금 요 딱딱한, 만지면 요 딱딱한 뼈가 있을 거예요. 딱딱한 뼈가, 자, 요게 길게 되어 있어요. 길게, 요렇게. 여기 쇄골, 여기 양쪽에 쇄골 있죠? 요렇게 가운데 길게 되어 있는 요 가슴뼈가, 흉골이 심장을 보호를 하고 있어요. 자, 양쪽 가슴 가운데 손꿈치로 여러분들 직접 살짝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쿠션감 느껴질 거예요. 손꿈치로. 어디? 나와봐, 찾아줄게요. 네, 가운데, 양쪽 가슴 가운데. 손꿈치로 눌러보세요. 쿠션감 느껴져요? 손꿈치로 눌러야 느껴져요. 네, 제대로 힘을 약간씩 주고 그래야 느껴져요. 약간의 쿠션감. 많이 아니고 약간의 쿠션감. 자, 조금 더 세게 누를게요. 조금 더 세게 누르세요. 조금 더 세게. 지그라고 살살하지 말고 세게. 아프죠? 아파서 안 내려가게 돼 있어요. 심장이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내려가고요. 심장이 멎었으면, 조금 전에 그 쿠션감 느꼈나요? 그 쿠션감으로 쑥 내려갑니다. 그게 심폐소생술의 느낌이에요. 체중을 실었을 때. 자, 이게 심폐소생술을 해보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전부 다 받아요. 실제로 이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체를 알면 더 쉬워요. 자, 왜 이런 쿠션감이 있느냐? 왜 쑥쑥 내려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느냐? 바로 여러분들 우리 인체가 갈비뼈가 있는데요. 가슴뼈, 흉골이 있고 양쪽 가슴뼈가 어때요? 가슴뼈가 척추에서부터 요 가슴뼈까지 갈비뼈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자, 타원이 돼가지고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져지는 여기 뼈는 뼈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이니까 어때요? 뼈 색깔이 가슴뼈, 흉골 옆에 붙어있는 뼈 색깔은 어때요? 흰색이에요. 그죠? 자, 요게 바로 뭐 때문, 이게 바로 연골이에요. 연골 때문에 심장이 멎었을 때 내려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살짝 눌렀을 때 약간의 쿠션감도 바로 요 연골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심장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내려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반응 확인을 하고 일단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실신을 하더라도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바로 가슴 압박을 한번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요. 여기 할머니가 버스에서 실신하셨어요. 우리 실제 여러 가지 상황들의 실신이 올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때마침 이 버스가 어디에 섰냐면요. 파출소 앞에 정차를 했어요. 정차했더니 안에 기사님도 이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바깥에서 순경이 안에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할머니가 주무시는 거하고 다르게 보였던가 봐요. 밖에서 봤는데. 자, 그래서 이상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차를 세우고 올라타고 심폐소생술 하는 장면. 가슴 압박을 딱 하는 순간 보세요. 바로 이 순경이 괜찮습니까를 해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자기는 조금 더 빨리 한다고 바로 가슴 압박합니다. 누르는 순간 할머니가 내 이 귀한 심장을 누가 건드노 이러면서 몸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영상 볼게요. 대구에 사는 한 70대 할머님이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 안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무사히 깨어났다고 합니다. CCTV 화면입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할머님이 쓰러져 계셨는데 한 순경이 저렇게 버스로 다가옵니다. 버스를 저렇게 살피더니 저 버스를 이제 세우고 버스에 본인이 올라탑니다. 할머니를 구하려고 올라탄 건데요. 할머니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쓰러져 계셨는데 할머니의 상태를 계속 살펴봅니다. 순경이. 그러더니 이제 들어서 아래로 내려놓는데요. 지금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좀 확보를 하고 저렇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니까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자, 할머니 반응 나오는 거 봤죠? 예. 바로 여러분들, 자, 심장이 멎었을 때는 뇌에 혈액을 보내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눌러주지만 심장이 멎었을 때는 절대로 안 내려간다고. 이게 우리 인체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첫 번째 목적은 뇌가 손상되지 않게 뇌에 혈액을 보내주는 거예요. 뇌가 혈액을 보내줘서 뇌가 손상되지 않게 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심장 위치에 손꿈치를 가서 이렇게 눌러주라는 건데요. 자, 여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심폐소생술 할 때 자세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엉덩이 직각, 팔 수직, 그리고 여러분들 깍지를 끼고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해요. 깍지 끼는 이유가 뭘까요? 힘 전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각? 사실은 제가 여기 벌써 얘기 다 했어요. 왜냐하면 심장 아까 주먹만 하다 그랬어요. 주먹만 한 손은 여기 손꿈치 여기에 다 닿대요. 그죠? 자, 심장 그래서 여기 딱 왔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치에 심장 쪽에 가보세요. 자, 요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을 줘가지고 앞쪽에다가 손마디 쪽에다가 전체적으로 앞쪽에 조금 눌러보세요. 약간 눌렀는데 아프죠? 자, 그런데 체중 실어가지고 위에서 누르면 어떨까요? 두두둑 하고 부러져요. 예.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줬으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강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그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거 잘못 누르면요 갈비뼈 다 부러진다는데 맞아요. 잘못 누르면 갈비뼈 다 부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체에 딱 가서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심장 쪽에 찾아가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요 손마디가 앞쪽에 닿이게 되면 여기서 체중을 실어주면 여기 있는 능연골이 아까 갈비뼈가 어때요? 여기 붙어있는 연골이라고 그랬죠? 붙어있는 뼈는 자, 그 부분이 부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힘 주지 말았어요. 손마디에는. 어디에만? 요 손꿈치에만 힘을 줘서 일직선으로 눌러주세요. 소리입니다.
자, 눕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양쪽 어깨치는 이런 부분들을 빼고요. 자세 부분만 제가 정확하게 양쪽 젖꼭지 일직선에 가서요. 손꿈치 딱 갔죠. 자, 그리고 엉덩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무릎이 90도, 고관절이 90도 각도여야 돼요. 팔이 일직선이 되고요. 약간 앞으로 몸이 쏠린다는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요. 굉장히 쉽게 10분이고 20분, 30분이 눌러줄 수 있어요. 6, 7, 8, 9, 10,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언제까지? 구급차 올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른 만큼, 자, 눌렀죠? 자, 그냥 제가 한 팔 하니까 완전히 안 내려가요. 소리가 안 나요. 그죠? 자, 누른 만큼 올라와야 돼. 누른 만큼 올라와야 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자, 수축한 만큼 위에서 눌러가지고, 자, 밑에서 꽉 짜졌어요. 그죠? 어설프게 이완했어.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깊이가 요 깊이밖에 안 내려가요. 그럼 내 혈액이 워낙에 가지나요? 안 가져요. 진짜 깔짝깔짝거리다 열받아 죽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자, 깊이는 5cm 깊이거든요. 자, 5cm 깊이가 내려갔으면 5cm가 올라와야 돼.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체중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또 일부 교육을 또 하러 가면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를 뒤로 딱 빼가지고요, 눌러요. 그러면 힘들어 죽어요. 예. 여러분들이 엉덩이가 직각이 딱 돼서 정확한 자세로 눌렀을 때, 가장 정확하게, 진짜 내 가족이면 10분이 힘들까요? 10분, 20분 충분히 누르고요. 요즘은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구급대원들이 있잖아요. 그 10분 이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심장 충격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심폐소생술부터 제대로 한번 눌러보고 이어서 여러분 심장 충격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심장 충격기까지 같이 할 테니까 자, 여기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자세를 잡아 드릴 테니까 심폐소생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람한테 진짜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10분도 20분도 누를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힘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러세요. 심폐소생술 하실 수 있으신 분 그냥 하면서 좀 교대 좀 해주실 분 계시나요? 자, 이거 다른 사람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라고 해서 주위 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서요. 자, 그럴 때는 자, 앞에 지금 준비 좀 해주세요. 누를 준비 딱 하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얼른 떼고 바로 누를 수 있도록. 즉, 이 뇌에 혈액 가는 요 부분이 멈추면 어때요? 안 가진다, 그죠? 이게 10초가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네, 10초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 하면서 지금 인공호흡 교육을 안 시켰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인공호흡 교육을 안 시켜요. 네. 자, 시험을 치러야 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설명은 하지만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자, 인공호흡을 하려면 턱과 귀가 90도여야 그래야 기도가 열려요. 네. 그런데 의식이 없는 사람, 여기에서 턱과 귀가 90도는요. 만 8세 이상 아이들은 모두가 성인 취급을 해요. 우리나라 나이 90세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턱과 귀가 90도 각도로 열고 코 막고 확 불어넣어야 여기 폐 요 양쪽에 있는 여기가 가슴이 확 올라와요. 자, 그리고 이거를 떼고 그러면 훅 들어가니까 쑥 들어가겠죠. 다시 코 막고 확 불어넣으면 여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90도 각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설프게 딱 열어가고 대충 열어서 코 막고 불어넣으니까 어디가 올라와요? 배가 볼록볼록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고 계속 뇌에 혈액을 공급해서 뇌 손상되지 않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 아까 영상 몇 개 봤지만 대원들이 인공호흡 하는 거 봤어요? 현장에서? 없어요. 저희도 인공호흡을 언제만 하는지 알아요? 인공호흡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물에 빠졌을 때. 화재가 나가지고
완전 공기, 화재도 어때요? 자기가 살려고 막 하면서 다 쓰고 나요. 사실은 인공호흡보다는 신선한 산소 빽빽 주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인공호흡을 해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 보세요. 물에 빠졌어요. 살랐고 다 써버려요. 그래서 인공호흡부터 먼저 해주고 나면 그 다음은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체가 참 신기한 게 인공호흡 하죠. 하고 나면 안에 있는 물이, 특히 물에 빠진 사람 확 다 아무리 비위 좋은 사람이라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주고 그 다음은 가슴 압박만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현장에 있을 때 물에 빠진 상황이 아니고 그런 우리 일반 육지인 부분이다 보니까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가슴 압박만 계속해서 우리 아까 움직이는 거 봤죠? 그렇게 움직이면 안 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아까 깊이 느껴봤죠?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요 쿠션감에서 아까 쿠션감 느껴봤죠? 이 쿠션감에서 심장이 멎으면 그 쿠션감으로 쑥 내려가요. 그러면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주고, 자, 요거는 우리가 했던 거죠.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 자, 요게 우리 성인, 우리 48세 이상. 48세 이상. 자, 우리 한팔 돼 있죠. 만 1세에서 만 8세.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 2, 3세에서 90세 정도 되죠. 그러면 흉골이 약하죠. 자기 주먹만 하다 그랬으니까 요 딱딱한 가슴뼈도 조금 약하겠죠, 성인보다. 그래서 한 팔로 해주는데요. 얘네들은 인공호흡을 해주고 싶으면 내 아이잖아, 그죠? 해주셔도 돼요. 왜? 가장 열기 좋은 45도 기도가 열려요. 우리 인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 만약에 도저히 나 인공호흡 못하겠어, 내 아이라도, 그러면 가슴 압박만 시행을 해도 돼요. 그리고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실제로 인공호흡 교육하는 부분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의 경우가 높기 때문에 인공호흡 자체를 하지 말라고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인공호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기 있죠. 신생아 0세에서 1세까지의 이 아이의 심장 크기는 얼마만 해요? 그렇죠. 아기 주먹만 하다 그랬어요. 자기 주먹만 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작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심장을 찾아갈 때, 자, 내가 오늘 아기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아기를 못 데리고 왔네요. 자, 아기들은 양쪽 젖꼭지가 손으로 얘는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기들은 양쪽 젖꼭지가 성인 손가락에 잡힐 거예요. 그죠? 얘 가운데 왔어요. 우리 아까 어린이와 성인은 양쪽 젖꼭지 일선 가운데 가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양쪽 젖꼭지로 가운데 왔으면 여기가 아니고 그 아래쪽으로 지가보 바짝 붙여서 지가보 여기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져요? 안 내려가져요? 깔짝깔짝 그래서 내려가지 않아요. 요렇게 해서 힘을 딱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아기들이 생각보다 잘 내려가요. 굉장히 잘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깊이가 4cm예요. 우리 아까 성인은 뭐라 그랬어요? 5cm라고 했죠. 예. 그 정도로 쑥쑥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잘 내려가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데요. 우리 아기들은요, 기도가 15도면 열려요. 그래서 살짝만 제껴가지고 코, 입을 우리 성인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자, 눌렀죠? 그대로 이마를 살짝만 받쳐서 코, 입이 같이 가서 불어주면 돼요. 서너 번 누르고 2번 불어주고. 예. 아기들은 사실 인공호흡을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제 사람의 기도 여는 부분들도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정말 위급할 때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심장 충격기는 여러분들 곳곳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은 이 관리가 참 잘 돼 있어요. 요즘은 조금 나아요. 그런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돼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네. 처음 건전지를 넣으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 가거든요. 관리가 돼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얘는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모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무조건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관리소장님들이 돈 안 하면 웃자게 놓고 싶어가지고
얘를 관리실에 설치해 놓고 자기가 퇴근하면 문 잠그고 간다는 게 문제죠. 얘 밖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가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안쪽으로 쳐다봐가지고 고개를 싹 숙여가지고 이렇게 탁 쳐다보세요. 그래 보면 이렇게 건전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새카맣게 다 차 있으면 사용 가능하다 소리고요. 불이 그렇게 된 회사도 있고 불이 깜빡깜빡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제가 2012년도에 책을 써가지고요. 이 책 만들면서 그때 제목이 최초의 사고 생명을 구한다였고, 여기에 응급처치 내용 전부 다 상처, 붕대, 부모, 그리고 심폐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 지금 나눠진 여기에서도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누워 있는 환자는 누구냐면요, 제 딸이에요. 그렇게 해서 직접 다 찍고 해서 책을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에 심폐소생술 없이 자동 제세동기만 나와 있지만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충격기를 가져왔다면 심폐소생술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뇌에 혈액을 공급 계속 해주겠죠, 그죠? 해주고 있으면서 옆에 사람한테, 가져온 사람한테 자, 심장충격기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으면서 제가 돌릴게요. 자, 가지고 온 사람한테 가방의 걸 열어가지고 안에 기계를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서 얘를 환자의 머리 위에다 두세요. 자, 그리고 가지고 온 사람한테 심폐소생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가지고 온 사람한테 전원을 켜라고 그래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얘가 말을 하죠. 모든 기계는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라 그러는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얘를 잠시 끌 텐데요. 여러분들은 중간에 절대 끄시면 안 돼요.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패드를 부착하라니까 자, 계속 심폐소생술 하고 있고요. 옆에 사람한테 가방 안에 패드가 있을 거다. 패드 끄집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패드가 자, 회사마다 다르게 이렇게 부직포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얘를 끄집어내서 붙이면 저는 이게 워낙 오래돼가지고요. 조금 낡았어요. 자,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된다 소린 거예요. 붙이는데 피부에 붙여야 돼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을 완전히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심폐소생술 하는 사람 잠시 멈추고 어때요? 잠시 멈추고 계속 심폐소생술 다 붙일 때까지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얘를 붙이자면 자,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데 보니까 여기 오른쪽 쇄골 있죠. 오른쪽 쇄골 아래쪽에 정극이 가야 돼. 뒤쪽에 정극이 있거든요. 얘는 교육용이지만 자, 뒤쪽에 정극이 있는데 요 쇄골 아래쪽에 정극이 가도록 붙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자, 옆으로 되어 있는데요. 옆으로 되어 있는데 자, 왼쪽 젖꼭지 아래쪽으로 가니까 어때요? 겨드랑이다. 그죠? 겨드랑이 중간쯤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원래는 이 겨드랑이 중간쯤 붙이게 되면 이게 이 자체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앞쪽에 있는 여기 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회사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어떤 회사 거는 여기 겨드랑이 중간이라 했는데 살짝 조금 앞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회사가 더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책이나 매뉴얼에는 왼쪽 가슴 아래쪽으로 겨드랑이 중간에 붙이세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원래 정확하게 붙이려면 이렇게 붙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나서 자, 붙이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심폐소생술 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심폐소생술 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한테 불편을 주지 말고 붙이고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커넥터를 연결을 해요. 자, 계속 얘는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다 붙이고 커넥터 꽂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해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얘를 꽂아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자, 그럼 심폐소생술 그만하고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분석을 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해요. 충전 중. 전력을 끌어모으고 얘가 환자로부터 다시 한번 환자로부터 왜?
건전의 위험성도 있고 들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라 그러고요.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여기 반짝반짝하는 게 빨간 거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들썩하고요. 자, 바로 깨지 못하기 때문에 붙이는 이대로 다시 가슴 압박을 해요. 심폐소생술 2분 정도 지나면 얘가 다시 환자에서 떨어지라 그러고요. 또다시 분석을 해보고 또다시 심장 리듬이 없으면 또 빨간 불에 불을 켜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 부산 서동에서 30대 남자분이 추석날 아침에, 근데 이제 조금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추석날 아침에 심정지가 와서 대원들이 출동한 장면 영상을 여기 넣어놨습니다. 잠깐 볼게요. 슥슥 내려가죠. 자, 산소 삽관하고, 그죠? 산소 백밸브 하고요. 예. 자, 그렇게 하는데 심장 충격기를 할 때는 대원들도 어때요? 2차 충격을 해야 되니까 떨어지라고 그러죠. 예.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누릅니다. 보세요. 누릅니다. 덜썩했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또다시 지금 숨이 돌아왔죠. 자, 이렇게 돌아왔다가도 다시 심정지 되는 경우 있어요. 돌아왔다고 안심하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또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계속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한 3번 정도 했는데도 안 깨어날 때는 이렇게 주사를 투여해야 되는데 주사 투여도 대원들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료하에. 여기까지 봤고요. 이분은 5번 정도 하고요. 5번 쇼크를 해서 전기 충격을 해서 깨어났어요. 자, 중간중간 전기 충격을 하면서 심폐소생술 여기서도 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도 중간에 한 번 하고 나면 바로 깨어나기 전까지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있고, 자, 결국 이분은 자, 심장이 뛰고 난 후에 이송을 했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다시 일상생활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자, 시골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네, 제가 여기에 스톱을 했는데요. 했는데, 자, 급성심정지 굉장히 얼마나 진짜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 급성심정지는 전조 증상이 있다 없다? 없다. 쓰러진 즉시 어떻게 해요? 바로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협심증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그죠? 자, 우리 심장 근육이 참 튼튼해야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협심증의 전조 증상 어떤 게 있다? 숨 찬다 또? 찌릿찌릿하다 또? 어디가? 심장이 또? 마비는 뇌혈관 쪽이죠. 손발저리고 또.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협심증 생각하면 전부 다 심장의 통증만 오는 것만 아시고 계시죠. 예. 자, 그것만 알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 협심증은 여러분 한번 통증이 오면 말도 못하는 통증인데요. 쉬고 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주 있다 싶으면 여러분 무조건 큰 병원에 가셔야 돼요. 작은 병원 가면은 자, 심혈관 검사했죠. 바늘 구멍만 통과돼도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기내과 가서 상세하게 이 부분을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협심증이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아까 심장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표현이 못할 만큼의 통증이 와요. 근데 왼쪽도 같이 팔이 같이 저리기도 해요. 네.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실제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모님이라서 영상 촬영하는 거 놔두는데요. 예, 절대 영상 촬영 인정 안 합니다. 자, 또 한 분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오른쪽 아래턱 심장 쪽 전혀 아픈 일도 없었고요. 오른쪽 아래턱이 너무 아픈 거야. 표현이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40대 남성분입니다. 치과 갔겠죠. 그죠? 네, 치과 가서 너무 아프니까 왔다. 그러니까는 치과 간다 해서 뭐 자기 아프다 자기만 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찍고 다 해야만이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니까. 찍었는데 이분은 또 치아 관리가 잘 돼가지고요.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치아도 깨끗하고 염증도 별로 없으세요. 스케일링만 좀 해드릴까요? 아니요. 네, 너무 아픈데요. 이거 좀 빼주이소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황당했어요. 건강한 치아를 빼달라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선생님한테 절대로 어떻게 그것도 안 하고 일도 안 달고 할 테니까 한 번만 빼봅시다고 사정을 해요. 얼마나 아팠으면. 내가 너무 말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아팠다. 그래서 한 번만 빼봅시다.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사정을 하니까 빼줬어요. 4개나. 아랫니 4개나. 빼서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협심증은 뭐라 그랬어요?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진다 그랬어요. 통증이. 자 괜찮아지니까 이렇게 빼고 또 앉아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다 그죠? 자 그리고 자기는 빼고 나서 괜찮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좀 격하게 이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런 증세가 또 오겠죠, 그죠? 또 통증이 온 거야. 와, 이거는 진짜 이 뺐는데도 또 아프니까 이제 그때서 어때요? 수소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서울 쪽에 심혈관에 굉장히 유명하신 박사님이 계셔요. 그 박사님한테 때마침 가셔가지고요. 갔더니 우리 심장 아까 요만하다 그랬죠. 근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는 세 개의 혈관이 있어요. 자 요거를 바로 관상동맥이라 그래요. 자 왕관 모양 같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관상동맥이라 하는데 여기에 반으로 나누면 위쪽에 혈관이 막혔을 때는 오른쪽 아래턱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심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는데 자 통증이 왔는데 좀 쉬고 나면 괜찮고 말도 표현이 안 될 만큼의 통증이다. 심장에 가서 순환기내과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한 분은 여성분이셨고요. 배가 꾸락꾸락 소리도 나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요. 연관되는 게 우리 뇌혈관도요. 뇌혈관의 뇌경색 같은 경우에도 두통, 소화 안 되고 여기에 뇌혈관에 가장 크게 3가지 오는 것 완전 초창기에 오는 것 여러분들 뇌혈관에 뇌경색에 있잖아요. 힘 빠지고 마비 오고 어둔하다 이미 상태 갖는 상태입니다. 완전 초기는요. 가장 사람마다 다른데 가장 기본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통, 말도 못하는 여기에 플러스 같이 겹쳐집니다. 플러스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면 돼요. 집집마다 조금 작은 걸로 하시면 좋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눈 뜨면 저게 보였는데 저기 골이 있죠. 골이. 그죠? 눈 뜨면 어제까지 보였는데 오늘 저기 침침하게 안 빈다. 그런데 통증이 있다. 머리 두통이 있다. 소화가 안 된 지 며칠 됐다. 빨리 병원에 가서 뇌혈관 검사해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완전 초기 증세고요. 그 대표적으로 저희 친정 모친이 2006년도에 뇌경색이었는데 저희 친정 모친은 지금도 운전하고 다니셔요. 나이가 상당히 되셨는데 초기에 발견하면 이렇게
건강하게 약은 드시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저희 친정모친 왔는데 손가락 10손가락 어르신들은 어때요? 소화가 안 되니까 10손가락을 다 따는 거 10발가락까지 다 딴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도착했는데 토하시는 거예요. 뇌경색은 토하는 부분을 항상 보여주는 게 아니고 뇌출혈은 토하는 거 보여주는 게 80%, 뇌경색은 토하는 걸 보여주는 게 20%여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심혈관을 하다가 협심증을 하다가 살짝 넘어갔는데 요것만 하고 빨리 마칠게요. 자,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고 갑갑한 부분은 조금 전에 했던 뇌혈관도 같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머리 쪽이 아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갑상선도 있잖아요. 속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예, 그러면서 피로가 굉장히 많이 오는 이런 부분은 갑상선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또 이제 심혈관 쪽은 얘기를 할게요. 심혈관, 이 사람도 이 여성분도 전혀 심장에 이상이 있다서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대요. 윗배라 가지고 우리가 일명 윗배, 답답하고 갑갑한데 꾸룩꾸룩한데 심장은 여기에 플러스 뭐다? 요거는 평소에 있다가 한 번씩 통증을 오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은 다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어때요? 이분은 내과에 가서 내시경을 했어요. 했는데 이상이 없다 나왔고요. 실제로 내시경을 하다가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답니다. 시간을 놓쳐가지고. 예, 이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나오니까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요. 이상이 없으니까 어때요? 아프긴 아프지. 그러니까 한의원 가고 침도 맞고 뜸도 뜨고 별극을 다 했다가 가족들이 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건강검진 해봐라 이래서 했더니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건강검진은 완전 대형 병원에서 잘 안 하죠. 큰 돈이 들은 이상이 아니면. 그죠? 자, 2차 병원에서 많이 하는데 2차 병원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이 있잖아요. 심장하고 저것 검사를 다 했는데 정확한 진짜 상세하게 가지 않으면 심전도도 정확하지 않아요. 완전 정확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만 나오지. 자, 혈관에 몇 프로 막힌 것은 정말 정밀 검사를 다시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빨리 판단을 하신 게 뭐냐면 우리 혈액 검사가 진짜 중요한 게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칼슘 수치, 우리 건강하신 분들 그죠? 칼슘 수치에 배 이상이 나온 걸 보고 아, 이거는 어딘가 막혔나 보다 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심혈관 검사를 다시 한번 큰 병원에 가서 해보십시오 했는데 이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래쪽 여기 아까 간상동맥 있다 그랬죠? 여기 아래쪽 혈관이 막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분 역시 이렇게 스텐트 수술을 하시고 완전 막히기 전에 하시고 나오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심장만 아프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이렇게 심장이 아픈데 야, 협심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가 이게 30분 이상 계속적으로 통증이 오고 미칠 것 같이 오는 그런 부분이 보통 이만큼 안 와요. 짧은 시간 오고 말거든요. 30분 오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 게 이미 심장이 괴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근경색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심혈관 쪽에 그리고 또 바로 심폐소생술까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기도폐쇄 중에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도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예전에 기도폐쇄, 기도에 막혔을 때 이럴 경우에는 있잖아요. 어때요? 복부 밀어내기를 해주라 그랬거든요. 그게 올해 바뀐 게 뭐냐면 등 두드리 주기를 먼저 하라고 바뀌었어요.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걸리죠? 그냥 푹 하고 쓰러져요. 네. 실제 이거 치우려고 이거 할 시간 없는데요. 근데 자, 등을 두드려주고 복부 밀어내기를 하면 완전히 그거 하기 전에는 거의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복부 밀어내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의자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다행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폐쇄가 돼서 쓰러지면요. 의자에서 그냥 푹 쓰러지는 게 아니고 그냥 땅으로 쓰러져 버려요. 근데 체격 좋은 사람은요. 못 세워요. 우리 세워가지고 복부 밀기 해주라고 배웠죠. 세우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해주셔도 돼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의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 필요한 심폐소생술 그리고 기도폐쇄 그리고 협심증 이런 증세들 같이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없죠? 네, 수고하셨습니다.